망막의 염증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망막 중심부의 염증이나 망막 주변부의 염증으로 인한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째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하고 있고,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한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눈은 크게 3부위로 구분이 됩니다. 눈 가장 바깥 부위인 각막과 결막이 있는 부위, 위에 이제 공막이 있고 또 홍채가 있고, 또 중반부에 이제 포도막이라고 그래서 동그란 포도 같은 모양이 있는 부위, 그 가운데 이제 수정체가 있고 또 유리체가 있고 또 이쪽 바깥쪽에 망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습니다. 이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망막에는 3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광수용체라고 해서 망막 중심부 황반 노란 부분에는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가 있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역할, 세밀한 걸 볼 수 있는 것은 황반에서 이렇게 초점 맞춰서 황반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밀한 거, 글자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색을 구분하는 것도 황반부의 이 세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망막 주변부에는 이제 원뿔 모양의 세포가 1조개가 있어서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우리가 야맹증, 밤에 어두워지면 생활이 어려운 증상, 망막색소 변성증이 되면 야맹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밤에 생활이 어렵다. 극장 들어가면 계속 깜깜해서 자리를 찾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시야가 좁아 들어가고, 합병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 백내장도 오게 되고, 또 황반부 세포 손상으로 시력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수용체와 함께 이제 이 신경들이 있습니다. 신경들이 망막 주변부에 신경이 있고 망막 중심부에 있고, 중심부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되고, 주변부 시신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발생되면 시야 장애, 또 많은 동맥과 정맥 오소혈관이 있어서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눈 중풍, 또 당뇨만막병증으로 인해서 또 출혈이거나 터질 수가 있고, 또 습성 황반 변성에 의해서 또 출혈이 되거나 또 부종, 황반 부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중심부에 생기면 시력 장애가 오고, 주변부에 생기면 시야 장애가 오듯이 망막 중심부에 이제 시신경이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황반부의 염증, 주변부 생기게 되면 색각 장애, 색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게 돼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고, 그 허혈성,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거나 결혈성, 완전히 막혀서 뿌옇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창백하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런 것은 허혈성, 막혀서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오게 되고, 콱 막혀서 결혈성, 혈관을 막아버려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결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의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는 크게 한 5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 육체적 스트레스, 밤을 새서 일한다든가 무리해서 일한다든가, 2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무리해서 정신을 많이 쓴다든가 밤을 새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았다든가,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약물성 스트레스, 아주 과도하게 센 약, 스테로이드나 폐결핵 약이나 항진균 소염제라든가 과도하게 센 약을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4번째, 몸에 받지 않는 약, 알레르기 유발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내 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외상타박, 추락, 교통사고, 외부적인 손상, 나한테 충격을 가하는 모든 자극, 이런 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은 내가 나와 싸우는 거고, 면역 기능 저하는 내 안의 백혈구, 나를 지키는 힘, 에너지가 약해졌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한 방에서 기라 그러는데, 기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가 허하거나 기가 막히거나. 기가 허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거고, 기가 막히는 것은 에너지는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울체된 겁니다. 피가 울체된 걸 울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가 울체된 것은 기울이라고 합니다. 기울, 기가 울체된다. 기가 막힌다. 혈액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거나, 피에 찌꺼기가 많이 섞이거나, 피가 울체된 거나. 간에 피가 울체된 걸 간울혈, 간에 피가 울체됐다. 심장에 피가 울체된 것을 심울혈, 심장의 울혈. 피가 몰려 있는 겁니다. 심장에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를 못하고 뭉쳐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 부위가 막히면서 아픈 겁니다. 간울혈, 간에서 해독된 피를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피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그득하게 아프고 자꾸 화가 나고 독소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푹 쉬면 되고 그러지만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도 힘듭니다. 육체적인 건 따뜻한 물 먹고 푹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것이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푹 자는 것. 만약 기운이 약해서 병이 왔다,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푹 자고 따뜻한 물 먹고, 음식, 우리 청록색 음식이라든가 맑은 음식, 기름지고 달고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싱겁고 담백한 음식이 피를 맑게 하는 겁니다.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는 음식을 맑은 걸 먹어야 됩니다. 맑은 음식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담백하고 싱겁고 뭔가 그 향이 느껴지는 그 음식의 원료의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맛과 향과 기와 색이 있는 거, 색 살아있네, 향이 나는 거, 맛이 있는 거, 기운이 있는 거, 기가 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푹 자고 신경 많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높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높이는 것은 네 가지를 다 높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 감정적인 거, 감사하고 즐겁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세 번째, 말하는 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친절한 말, 특히 친절한 말. 우리가 친절은 몸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말도 친절입니다. 어떻게 친절하게 말하요? 친자가 무슨 친자인 줄 아십니까?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에 볼견자입니다. 그 뜻이 합쳐지면 뭐냐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언제 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오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사람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 반갑겠습니까?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친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근육입니다. 친절 근육. 뭐든지 이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쓰면 쓸수록 근육이 강해지듯이 이 친절도 근육이고 감사도 근육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근육이 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으로 한다고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 번 했다고 근육이 힘이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정신적인 근육,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 근육, 감싸기 근육, 웃음 근육, 다 사랑의 근육.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다. 가장 정직한 겁니다. 육체를 쓰면 근육이 강해집니다. 정신 근육도 가장 정직한 겁니다. 친절을 하게 되면 친절이 몸에 익습니다.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근육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그것도 힘이 육체 근육 운동 안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뭐 몇 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정신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만 안 하고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3년 4년 했어도 일주일만 되면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하는 참을성, 인내력과 함께 일관성, 꾸준히 해내는 거. 오늘 뭐 1시간 하고 이틀 쉬다가 3일에 한 1시간 하고 이거 아닙니다. 오늘 10분을 하더라도 10분 매일 하는 거. 일관성. 이것이 뇌 내에 시냅스에 큰 길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길이 좋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것이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착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걸 원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습관화된 것들이 자기를 만드는 거고,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으면 몸이나 정신 금방 망가집니다. 육체적인 거, 눈, 마음적인 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신경이 분비가 되고 세포가 변화되고 유전자가 변화되고 내 안에 DNA가 내 말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과학에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럽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다르게 할 수가 있다. 타고난 대로 그대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끔 내 말과 행동, 감정, 생각이 달라지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타고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4가지의 성격 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 염증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성이라면 꼭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맑은 음식을 먹는 거, 푹 자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는데 4초간 마시고 6초간 내뱉는, 꼭 4초가 아니래도 됩니다. 만약에 5초간 마셨으면 10초간 내뱉으면 한 배 반 정도. 만약에 처음에는 4초인데 좀 늘려서 뭐 10초로 했다면 그게 한 배 반. 항상 4초, 6초가 아니라 들어 마시는 숨에 한 배 반을 내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면 되고, 또 에너지 스스로 충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비벼서 에너지 스스로 셀프 충전 자주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숨 쉰다는 마음으로 숨을 쉬시고 이렇게 해주면 망막 염증으로 인한 색각장애나 또 시신경 손상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